국민의힘은 거기에 희망을 조금 걸고 있을 수도 있으나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본인.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네. 해석이 안 되고요. 뭐 총리실 얘기들이 전해져 오는 거 보면 대통령 출마에 맞춰서 일정들을 맞추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차기 대선일을 정하는 날, 그날이 모든 걸 다 상황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기 대선일을 정하는 날,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네. CNN하고 인터뷰하고 그 다음 날 전화 통화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얘기를 아름답다고 했다더라. 네. 총리실에서 오히려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뭔가 대권을 꿈꾸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3월 24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날이 뭐였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기각됐던 날이었어요. 네. 그때 권한대행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4월 4일 날 윤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3월 24일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복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게 위기의식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비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무슨 꿈을 꿨길래 그런 얘기를 할까? 마치 대통령 취임사처럼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전에 이미 대권까지 갈 수 있겠다고 하는 뭐 착각이든 현실인식이든 뭔가의 생각을 하고 나왔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고요.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뭔가의 계획들을 잡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선일을 정하던 날 마헌혁 재판관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2명은 내가 새로 임명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대권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대권을 꿈꾸고 있는 건 부인키 어렵다. 그리고 어제 대정부 질문도 안 나갔잖아요. 네. 다른 장관 보고 나가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현식 국회의장이 그거 가지고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것도 대선 출마할 겁니까? 라고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 물어보면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왔겠죠, 분명히. 네. 그것도 은근슬쩍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불편해서 안 나갔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겠다고 말하면 되는 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안 한다는 뜻은 계속 뭔가 상황을 재가면서 언젠가는 한덕수 차출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나올 때 내가 결심할 만큼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면 나오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뭐 정상적인이라는 말로 대치를 하면 정상적으로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만약에 본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저는 불발에 그친다고 봐요. 우선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몇 개 여론조사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네. 뭐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뭐 이 김문수 후보를 당내 후보 경쟁도에서 앞서고 있는 그런 근소하지만 그런 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이 세 글자에서 이 논아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 나가서 다른 텐트 하나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살림살이 좀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가서 다시 합치는 이런 것들이 뭐 계산상으로 그럴듯해요. 그런데 지금 몇 차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보면은 그거는 국민의힘 또 더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이것들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한덕수 총리가 이 우회에서 다시 와야 될 이 길에 자신이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곧 근본적인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직접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길은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끝났다.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 그러면 돌아서 대통령 후보를 소위 연합 후보, 새로운 연합 후보로 본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그것을 가능케 해야 되는데 그것에만 의존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고건 전 총리 있었거든요. 그 길을 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운명이다. 이렇게 그분들은 지금 한덕수 총리 때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어요. 높았죠. 그러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2002년에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는 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달랐어요. 네. 노무현 후보가 갖고 있었던 진보 진영의 지지층이 있었고 정몽준 당시 후보가 갖고 있었던 중도층의 지지가 있었어요. 그 지지율이 별로 겹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일화라니까 시너지 효과가 확 나는 각자의 거거든요. 영역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이다. 근데 네. 지금 한덕수 총리는 분석을 이제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 이름 들어간 다음에 나온 것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내용을 보면 그 본질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거하고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빠진 거가 거기 옮겨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안에서 그냥 옮겨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저 한덕수 총리를 픽으로 뽑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그분들이 지지자들이 옮겨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친윤분들이 서명을 받고 다녔으니까 한동훈이나 뭐 안철수나 유승민은 안 된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의 지지가 옮겨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이 아까 말한 2002년에 노무현과 정몽준처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지가 아직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스스로도 이게 과연 승산이 있을까라는 계산을 좀 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평생 관료로 살아오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꽃가마론이라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꽃가마를 태워서 앞에 집에 대야 딱 몸을 태우는 건데 사실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사실 풍찬노숙 해야 됩니다. 허벌판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본인의 어떤 결단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보여요.